대한민국 1000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일타 강사들에게 직접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네, 오랜만에 견조한 금요일을 보내고 오셨습니다. 오늘 양시장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오늘은 2차 전지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2차 전지주가 반등을 해주면서 장중 2500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저희 상한가 스쿨과 함께 마무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 1회 찾아오시는 분이신데요. 그 존재감이 어마어마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귀재입니다.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인데 또 오늘 또 기분이 어떠신가요? 늘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을 뵙는다는 그 순간만큼은 늘 설레기도 하고 또 어떤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 드려야 될지 굉장히 부담도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는 정말 많이 보유하셨을 때 끝까지 가지고 가셨을 때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힘든 시장 속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도 믿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상승불을 굉장히 오랜만에 켜주기는 했어요. 그리고 2차 전지주도 굉장히 오랜만에 올랐는데 근데 그동안 우리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 보니까 이 시장을 막 끝내준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끝내주는 시장이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분명하게 제가 계속해서 최근 3주 한 달 가까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강조했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장의 하락은 절대적으로 의도적인 것이며 이 시장의 조정 속 우리가 주워 담아야 될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코스피 증시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이 증시도 여러분들 아시는 게 우리가 예전에 박스피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과거에는 박스피로서 뭐한다 상하단으로서 가두리 양식처럼 이제 가둬진 추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박스피라는 표현을 쓸 만큼 증시 역시도 추세, 차트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늘 드렸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자, 우리가 과거의 고점 저항대였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2,450에서 한 2,5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현재 이 구간대가 과거의 강한 저항대였고요. 지금 저항 돌파 이후에 시장이 무너지면서 한번 흘러내렸다가 다시 뭐한다 재돌파하고 지금 지켜주는 구간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500포인트, 2,450포인트 정도대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 시장 속에서 뭐다? 하락을 가장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쥐어짜는 시장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때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우리가 과거의 지지와 저항 이런 차트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보면은 뭐합니다. 저항대였고요. 저항대였고요. 저항 지지받던 구간입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뭐하고 있습니까? 무너졌던 종목이 돌파 안착이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식에서도 표현하는 이 말이 있죠. 돌파 이후에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강한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지금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흐름을 봤을 때는 절대적인 뭐다 하락을 가장한 개인들의 물량을 흔드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주 흐름에 따라서 증시가 상하방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어찌됐든지 증시는 의도적으로서 흔드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절대 물량을 뺏기시지 마시고 꼭 붙들어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시는 그 문장들이 귀에 탁탁 꽂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불을 켰다라고 해도 개인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시장일 수 있겠는데요. 그럴수록 우리 방송 꼭꼭 집중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징주가 저번 주보단 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빠르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의 첫 번째 특징주 어딜까요? 자, 산돌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해 봤어요. 네. 자, 산돌 같은 경우는 이미 기본적으로 AI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서 이미지 센서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 기술 이미지 생성 기술이 부각되면서 이슈를 받은 종목입니다. 자, 산돌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요. 제가 어제장에서 이제 시청자분들 이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산돌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볼게요. 지금 보면은 현재적으로 상승이 사실상 이슈보다 중요한 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구간대가 뭐냐고 하면요. 하방 추세대가 지금 뭐한다? 돌파가 나와줬어요. 자, 그럼
그러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통의 어디까지 추세를 이어가냐고 하면은 520평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통 강한 추세대로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도를 보유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에도 일단은 12,000원 정도는 저항대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12,500원 정도 저항이니까 보유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차익은 한번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차익을 진행하고 나서 12,500원을 강하게 뚫어준다고 하면은 15,000원, 17,5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구간이고요.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면 이건 가격대를 볼 게 아니라 현재 이제 이 밑에 보시면요. 5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죠.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상방에 대한 기대를 더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절가를 5일 이동 평균선대로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도를 오늘 장 초반부터 이 AI 이미지 생성 기술과 머신러닝 검색 기술 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어제 급락했다가 하루 만에 22%까지 다시 올랐고요. 오늘 종가는 17.88% 오르면서 장 마무리한 종목이죠. 이 보유하신 분들 차익을 어느 정도 남기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들어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어딜까요? 자, 유니퀘스트라는 종목이에요.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또 급등이 나와준 게 이제 계속 우리가 AI만 계속 이야기하는 게 AI가 강세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온디바이스 AI 관련되어 있어서 숨겨진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종목은 사실 저는 좀 더 크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하한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한가를 만들어 버리면서 뭐 한다?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버리고 지금 딱 이제 우리가 차트, 제가 늘 말하지만 지지저항 이런 거 봐야 된다 했잖아요. 보면은 과거에 한 6,000원, 5,000원 이 구간이 강한 이 지지와 저항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대까지 딱 다이렉트로 밀어주고 돌리면서 다이렉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종목이 굉장히 더러운 종목인 만큼 굉장히 크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이 역시나 5,000원 대비해서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신규분들 접근은 좀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 보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걸 목표가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익절가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5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5일 이동 평균선대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져가면 되고요. 목표가는 보통 이제 신고가 패턴의 목표가 잡는 방법이 그냥 간단해요. 뭘 보면 되냐고 하면요. 과거에 이제 고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이 이번에 신고가를 만들기 전에 고점이 평균적으로 9,500원 정도입니다. 9,000원 정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하게 되냐고 하면요. 그냥 50%만 더 보면 돼요. 그럼 대략적으로 4,500원 정도가 형성이 되고, 그럼 13,500원 정도, 더하면 나오겠죠? 그럼 목표가를 13,5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되는데, 13,500원이라고 하면 좀 너무 정이 없어 보니까 깔끔하게 한 15,000원 정도 보시면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짚어주신 유니퀘스트도 AI죠. 실적 전망도 좀 좋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도 장 초반에 22%까지 올랐는데요. 장 마무리는 5.46% 오른 채 마무리했습니다. 이 신규 접근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목표가는 13,500원에서 15,000원 바라보신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유니퀘스트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또 다음으로 말씀 주실 종목은 어딜까요? 이번에 엔캠이라는 종목이에요. 엔캠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방송을 통해서 이건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뭐 오래돼도 사실상에 1년 정도 되긴 했지만 그래도 한 3배 정도는 올랐어요. 어쨌든 이제 엔캠이라는 종목 자체가 지금 이제 중국산 배터리 제한에 대한 사용 제한에 대한 부분으로서 뭐가 또 이슈가 받느냐 전해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해액 모멘텀으로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고 엔캠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고 간다라고 하면 신규 접근을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은 게 엔캠을 맨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자리가 이 구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뭐예요? 매수 추천을 드리고 이미 3배가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2배, 3배 올라갈 종목을 찾는 거지 3배 올라간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이 강한 저항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보유하신 분들만 들고 가면 되고 현재 월봉상 흐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은 아직 이 월봉이 안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걱정이 되냐고 하면은 이 월봉이 안 끝났기 때문에 과거의 이 윗꼬리처럼 여기가 윗꼬리로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 엔캠 같은 경우는 12만 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평균 12만 원 정도로 고점을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이제 50%를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얼마예요? 한 18만 원 정도 되겠죠. 18에서 20만 원 정도의 또 목표가를 설정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엔캠 역시 12만 원 익절가 잡고 한번 더 들고 가보셔도 괜찮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언급 안 할 수가 없는 2차 전지주 짚어주셨네요. 이 거래의 약세 후 오늘 섹터 안에서 강한 반등을 보여줬던 엔캠입니다. 19.28% 오르면서 장 마무리한 전액 전문 기업 엔캠이죠. 자, 한 종목만 더 듣고 혹시 다른 종목들도 더 있을지 궁금한데요. 한번 다음 종목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어딜까요? 나무가라는 종목을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현재 나무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삼성, 이제 최근에 이제 애플과 함께 비전 프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비전 프로와 함께 삼성 역시도 XR 관련되어 있는 이 헤드셋, 이걸 출시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나무가가 또 움직여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무가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사실 신규분들은 매수 추천을 별로 안 드리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나무가도 제가 딱 2번 추천드렸습니다. 그 2번을 언제 추천드렸냐고 하면요. 과거 이 구간.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리고 대략적으로 2배 정도 상승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번 추천드리고 또 2배가 상승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굳이 이미 2배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분들 매수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거고, 보유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나무가를 가지고 감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면 좋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일단은 역시나 이 얼마입니까? 2만 원대가 너무 강한 저항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2만 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목표가는 역시나 이 나무가 또 신고가 패턴이거든요. 근데 신고가 패턴은 뭘 하면 된다? 50% 정도만 이제 계산하면 된다. 그럼 약 3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고서 대응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52주 최고가 경신한 나무가입니다. 이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서 앞서 추천했던 종목이라고 하시죠. 자, 이 삼성전자가 이슈나 제품 같은 거 내놓으면은 그 영향을 확실히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나무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특징주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한 종목만 더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어딜까요? 역시나 이제 A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함께 움직여주는 이미지스라는 종목이에요. 이미지스 같은 경우도 뭐한다? 세계 첫 촉각 원천 기술 확보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스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면은 역시나 신규 매수 추천을 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해당 종목은 여기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벌써 2배가 오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2배 오른 종목은 사는 게 아니다. 이미 우리가 앞으로도 얘기하지만 올라갈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종목을 사야지 오른 종목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규분들 접근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보면은 이미지스가 지금 6,000원 구간대가 굉장히 강한 저항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스라는 종목을 보유하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전 개인적으로 이 현재 자리에선 좀 익절을 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일봉상 차트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5,000원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방 추세는 얼마든지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과거에 열린 자리 12,000원까지도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일단 이미지스라는 종목은 개인적으로 저항 구간이니까 차익을 조금 실현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은 거고요. 이 5,000원이란 구간대를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강력하게 홀딩하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민지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10.95% 오르면서 시장 상승세에 함께했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일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신규 접근은 조금 어렵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보유하신 분들도 수익 실현하는 게 좋다라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요. 이 특징주 시간부터 굉장히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이렇게 메뉴 상단에 링크가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상한가스쿨 홈페이지가 보이시죠?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오면 노란톡 채널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노란톡도 들어오시면 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들과 함께 장 대응할 수 있으니까 노란톡 버튼도 눌러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도 힘차게 달려봅시다. 밑줄 짝짝, 대직거리 땡땡 하실 준비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바닥주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볼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바닥주로서 인생 승부주 수익을 크게 드릴지, 자, 오늘의 방송 주제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2차 전지 반등의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사실상에 지금 2차 전지가 왜 반등이 나오고 있는지.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런 반등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이 주식 모아가면 어떤 주식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모아가면 큰 돈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이 주식이 무엇인지 이제 이 오늘 방송을 통해 가지고 천천히 우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자, 누군가가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신에 가득 찰 겁니다. 과연 강태공 전문가가 돈을 벌 수 있게 해줄 것인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제가 100번 이제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수익 볼 수 있게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전에도 계속 보여줬어요. 제주반도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소개를 시켜드린 거예요. 소개시켜드리고 몇 배가 올라가느냐. 자, 제주반도체 지금 8배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수익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서 IT센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있죠. 자, IT센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 관련되어 있는 종목 엘컴텍보다는 IT센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IT센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지금 IT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IT센의 차트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정확하게 4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4배 정도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이미지스 있죠? 제가 나무가는 별로 수익이 솔직히 2배 가지고 수익 자랑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여드리지는 않겠고, 자, 이미지스 같은 경우도 뭐예요? 보면 아시겠지만 휴머노이드를 로봇으로 만들어라. 이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삼성이 탐내는 기술, 촉각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스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지스의 차트를 보면은 어떻게 되고 있다? 3배 정도 수익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분명히 엔캠도 말씀을 드렸어요. 엔캠 같은 경우도 볼게요. 자, 엔캠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전액 관련해가지고 이 중국의 이제 원재료 리스크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죠. 중국산 배터리 제재에 대한 반사이기라고. 그래서 이 엔캠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엔캠 분명하게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엔캠이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여기서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약 4배 정도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뭐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의 반등의 이유와 함께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 봐야 되는, 주어 나가봐야 될 종목이 무엇인지를 자,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서 뭐예요? 이렇게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상한가스쿨을 검색하셔서 눌러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가 붉게 물드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인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 2차 전지가 그동안 빠졌어요. 자, 실질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하락의 가장 큰 이유라고 뭐 할 수 있는데 뭐 뉴스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반토막 테슬라라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테슬라가 뭐했다? 2차 전지를 견인한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테슬라를 통해 가지고 과거에 여러분들 테슬라 신고가 찍을 때마다 2차 전지주 랠리가 나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커플링 현상, 미국 증시에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대장주인 뭐예요? 테슬라가 지금 하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주들이 좀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은 왜 오늘 사실 2차 전지주가 반등이 나왔느냐를 보면은 우리가 에코프로의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일단은 에코프로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에코프로의 차트가 이게 수정이 좀 안 된 겁니다. 수정이 안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여기다 빨간 선을 쫙 그어줘야 돼요. 원래는 빨간 선이 그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딱 이 구간이 돼요. 이 구간.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지금 뭐가 나와주냐고 하면은 반등이 나와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요. 차트에서 선을 딱 그어버리게 되면은 가장 간단한 게 뭐냐. 이 선을 그었을 때 이 기술적인 반등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에코프로 2차 전지주가 지금 왜 움직이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의 2차 전지주 저는 오늘장의 반등은 사실 기술적인 반등 이거 말고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다? 저가 매수의 기회. 우리가 보통의 이제 그 미국 증시에서도 상승 반등이 나와줄 때 뭐합니까? 과대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에 따른 반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즉 기술적인 반등 자리 전에 있던 고점대를 뭐한다? 터치하는 순간이 뭐가 돼요? 지지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지지라인에서의 뭐가 나와주냐고 하면요. 기술적인 반등의 이 수급 현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2차 전지가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2차 전지가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친환경 2차 전지를 얘기해 놓고 봤을 때 미래에는 전기차를 우리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도 이제는 뭐예요? 내연기관 차량을 없애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이런 추세들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도 약간 이 로봇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도 분명히 우리 미래 먹거리 사업이고 미래 분명히 유망주인 건 알지만 뭐 했습니까? 몇 년 동안은 안 움직였습니다. 왜 너무나 오래 걸리고 그게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뭐예요? 미래 먹거리는 맞지만 지금 아직 다가오는 이 시기에는 뭐 한다? 너무나 조금은 먼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도 해보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전지의 지금 저가 매수의 유입과 함께 반등이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2차 전지가 미래에는 필수 기술이고, 필수 기술은 필수적이고 필요한 건데 왜 하락이 나오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2차 전지주의 하락의 요인 그거를 알아야만 뭐한다. 여러분들이 수입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차 전지주의 하락의 요인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을 좀 해보셨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보면은 아마 대다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가 몇 개가 있을 겁니다. 이슈가. 자,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아마 이런 거. 지금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반도체가 일단은 받쳐주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뭐 이 반도체 수급으로서 넘어가면서 2차 전지주가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 이 뉴스를 볼게요. 자, 아마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주가 떨어지는 이유로서 이걸 많이 생각할 거예요. 전기차 시장이 수요가 둔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전기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했었다라고 하면은 이 수요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파른 내리막길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실적에 따른 모멘텀이 좀 사라지기 시작했죠. 아마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고 하면은 자, 바로 이거죠.
포스코홀딩스 이거 뭐 종목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뉴스 내용이 여기 있어서 같이 올려놓은 건데 철강과 리튬 가격의 하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요인으로서 뭐였습니까? 이 실적이 기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리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굉장히 크게 갔잖아요. 근데 뭐합니다? 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게 되니까 그 기업들의 실적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근데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이런 이슈들은 어차피 해소 가능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해결될 이슈, 수요 둔화? 분명히 말하지만 수요 둔화라는 거는 나중에는 어쩔 수 없어요.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를 안 하게 되면은 강제로 사야 되는데 수요 둔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철강과 리튬 가격.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강제로 또 이제 사게 되면은 이제 또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지고 리튬이 또 많이 필요하게 되고 당연히 뭐가 돼요? 또 가격도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는 해결 가능한 이유이기 때문에 전혀 전기차 2차 전지 하락에 대한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는 2차 전지주의 가장 큰 하락의 모멘텀은 뭐 때문이냐? 바로 이 다음 뉴스 때문이죠. 자, 지금 보면은 뭐가 나오냐고 하면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재대결 가능성이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유엔푸셔 경선을 각각 승리하게 되면서 기정사실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연도에 뭐가 있어요? 미국 이제 재선이 있죠. 대통령 재선이 있는데 그 재선에서 다시 뭐가 되게 된다? 전 바이든 대통령과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전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재대결 가능성이 시사가 되면서 이 전기차에 굉장히 악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하필 전기차 시장에 악재가 되는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거는 다음 뉴스를 보면 알아요. 자, 다음 뉴스 보면은 지금 사실 이 재대결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지지율이 비슷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느냐? 자, 트럼프 대 뭐한다? 트럼프가 지금 다자 대결에서 뭐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을 11%포인트는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대로 재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당선 확률이 너무 높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2차 전지와 큰 문제가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다음 뉴스 보시면은 뭐예요?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 예정이란 거예요. 예전에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뭐합니까? 여기 2015년도에도 파리 협정을 전격 탈퇴하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제 이 탈퇴와 함께 친환경 따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굳이 친환경, 에너지, 정부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좀 먼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 하면은 자, 보면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의 가장 큰 이 정책이 뭐냐? 에너지 독립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미국이 중동 국가에 많이 끌려다녀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중동의 이 석유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사실상에 많이 좀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거를 뭐한다?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여러분들 아시는 세일가스란 거죠. 세일가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일가스에 따른 뭐가 나오게 돼요? 이 세일가스에 따른 환경 오염 굉장히 심각해지죠. 그러다 보니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할 필요가 없다? 굳이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한다? 에너지 독립을 해서 이런 이 중동 국가로부터의 에너지 유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잡아나간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이 친환경이라는 건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에 지금 이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쪽으로서 시장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이유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기정사실화처럼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한다? 당선이 된다 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의 대선, 이제 재선이 이 우리나라 증시에 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사야 되는 게 뭐가 되냐고 하면은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2차 전지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2차 전지의 미래 가치가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가 뭐예요? 이런 트럼프의 재선이 이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우리나라 증시의 변수 이슈로 작용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이 미국 재선을
눈앞에 놓고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반사이익을 우리가 뭐 해봐야 된다?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느냐? 자, 보통은 무엇 하냐고 하면요. 이런 이 우세적인 사람의 그 수혜주를 삽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셀가스잖아요. 셀가스. 그러니까 셀가스를 이제 뭐 많이 보고 있긴 한데 그걸 볼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때 뭐한다? 반도체가 지고 바이든 재선 때 뭐한다? 전기차 뜨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이 뭐를 예상하느냐고 하면은 이 재선 자체가 반도체 시장에 굉장히 악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게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요. 아니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누가 되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만약에 진짜로 뭐 전기차 바이든 대통령을 믿고 전기차를 샀는데 관련주를 샀는데 갑자기 떨어지면은 급락 나옵니다.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뭐 셀가스를 샀는데 갑자기 떨어지면은 뭐가 돼요? 또 급락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하면은 보다 안정적인 게 뭐예요? 아무래도 셀가스보다는 강하진 않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지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든지 어쨌든 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사는 게 좋지 않나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 겁니다. 자,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오해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반도체가 굉장히 악재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상에 보면은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당연한 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가 지금 재선 승부수로 미는 게 뭐냐고 하면요. 전기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기차가 간다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승부수는 뭐다? 첨단 반도체예요. 미국의 반도체 기업을 살려내고요. 반도체 시장을 더 급격하게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너무 여기로서 많은 투자를 하면서 반도체 시장의 대장을 잡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전기차보다는 뭘 하고 있다? 반도체에 더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지금 보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하고 있어요? 이 지원법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뉴스를 보면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수혜 기업이 사실상에 뭐예요? 소수에 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됐든지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수혜로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할 수 있다.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된다라고 하면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 역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탄력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뭘 본다고 하면 트럼프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반도체 악재인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뭐냐고 하면은 바로 미국 반도체 지원법도 영향권 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건드려요? 미국 기업에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타 기업에는 뭐 한다? 굳이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 원래 트럼프가 그래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래도 정책이 다 뭐였습니까? 자국민 우선이었습니다. 자국민 우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원 정책이 자국민에게 가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반도체 시장에 가장 큰 악재로 들어오게 되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또 시작되는 거겠죠. 그래서 반도체 전쟁에 끼인 한국이다라고 하면서 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반도체에 대한 어려움을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그냥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이런 삼성전자라든지 이 대기업들은 좀 많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중국에 굉장히 많이 수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게 되는 거고 그 역시 뭐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까? 주가에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무조건 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게 맞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전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어쨌든 둘 다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자국의 반도체 기업을 키우겠다. 자국의 반도체 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세계 1위로서 우뚝 솟아나게 만들겠다. 이게 이 두 대통령의 공통점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반도체. 절대적으로 이 두 대통령 누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수혜받을 수 있는 건 뭐다? 반도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특히나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우리가 보면은 미국의 이제 보통 3대 반도체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보면은 어때요?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이고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 반도체 기업들이 있죠. 그럼 어찌 됐든지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 현 대통령도 그렇고 이 반도체 산업을 키운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기존의 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에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하지 완전히 뭐 맹땅에 헤딩하듯이 새로운 스타트업을 끌고 와가지고 야 너희들 지금 이 반도체 산업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한번 해봐라.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나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새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반사이익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가 생길 수밖에 없느냐? 자, 여러분들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죠. 자, 볼게요. 최근에 뭘 경험하고 있어요? 인텔 같은 경우도 뭐합니까? 야심자, AI 두뇌에 삼성 메모리 씹는다 하면서 인텔 같은 경우도 AI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AI의 연일 사상 최고치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AI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럼 결국 봤을 때 이 세 기업이 지금 AI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최대치를 찍고 있다라고 하면요. 주가에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도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든지 바이든 현 대통령의 이 세 기업에 대한 지원 모멘텀이 결국에 뭐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AI 반도체 산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시대예요? 폰도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에는 스마트폰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새로 출시한 갤럭시 S24는 정확하게 스마트폰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AI 폰이 되었어요. AI 폰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제는 뭐다? AI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3사에 대한 투자가 결국엔 다시 뭐를 불러일으킨다? AI 열풍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하고 있어요? S&P 500이라든지 다우 지수라든지 뭐 하고 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반도체와 AI 훈풍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셔야 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지금 반도체 AI 때문에 미국 지수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 현 대통령도 그렇고 승부수로서 뭐를 던지고 있어요? 자국민의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 던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세 기업이 다시 한번 또 이 S&P 지수를 견인하고 다우 지수를 견인하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 자체를 견인하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도 뭐 할 수밖에 없다? 당연하게 커플링. 우리나라도 왜? 지금 시장이 AI 모멘텀 중장기 지속 전망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AI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관련주가 오르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미국에서도 AI 열풍이 있기 때문에 챗 GPT를 시작으로서 챗 GPT, HBM, 온디바이스 AI,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AI 열풍을 불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내에서 우리나라도 뭐하고 있다? 커플링 현상으로서 AI 관련 수혜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다? 미국에서 지금 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무조건적인 악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방금 이런 이 AI 모멘텀, 이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의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AI 관련되어 있는 투자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의 AI 열풍을 다시 불어일으키게 될 것이고요. 그럼 각 이제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의 AI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팹리스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무조건적인 악재다라는 사실 틀린 표현이란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사면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런 반사이익을 가지고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 중에 이 AI 관련되어 있는 테마에 우리가 뭐 할 필요 있다? 편승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AI 관련되어 있는 테마에 편승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주를 찾아야 되잖아요. 모멘텀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통의 이 AI 테마를 봤을 때 지금 챗GPT 다음에 HBM이 움직였고요. HBM 다음에 온디바이스 AI가 움직였습니다. 온디바이스 AI 다음에 뭐가 움직였습니까? CXL이 움직였어요. 자, 그렇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순환매.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잖아요. 뭘 얘기해요? 이 같은 업종이어도 코로나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갔을 때도 뭐가 움직였다? 손세정제가 움직였다가 마스크가 움직였다가 배달이 움직였다가 치료제가 움직였다가 백신이 움직였다가 이런 막 계속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주반도체라든지 예전에 이스트소프트라든지, 그러니까 뭐 이미지스라든지, 뭐 이런 관련되어 있는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 뭐예요? 이미 순환매를 타면서 다 뭐 하기 시작했어요? 2배고, 3배고, 4배고, 10배고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다? 우리는 늘 얘기하는 게 10배 올라갈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배 올라갈 종목 너무 그냥 찾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그런 종목을 사면 되는 건데 이미 올라간 종목 자리 샀다가 잘못 물린다.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2차 전지주가 지금 이 미래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슈를 못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래 주가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반토막 났지만요. 사실상의 다른 2차 전지주는 보면 여러분들 원래 주가가 400% 올랐다가 급등하기 직전에 뭐 1,000원짜리가 10,000원 갔으면요. 다시 1,000원으로 돌아와 있는 그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다? 만약에 이제 챗GPT 다음에 HBM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다음에 나는 온디바이스 AI야! 하고 샀는데 만약에 이 테마가 끝나버려. 갑자기 다른 데로 또 바뀌어. 그 다음 테마로 바뀌어. 같은 AI지만 온디바이스 AI가 아닌 새로운 AI템으로 바뀐다고 하면 여러분들 계좌가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아, 내가 물렸구나를 이해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뭐 해봐야 된다? AI, 같은 AI를 사신다 하더라도 그 다음 AI 테마를 우리가 예상하고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이 제주반도체도 그렇고 아까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에 이 종목이 10배고 2배고 5배고 올라가기 전에 저를 안 거치고 간 종목을 찾으라 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바닥에서 제가 모든 종목들 거의 다 발굴했다.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테마로도 감히 조심스럽게 또 꺼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바로 보안이죠. 새로운 AI 테마 보안 주목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AI가 이제 그 이슈가 되면서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보안 업계도 AI로 바꾸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제 AI가 너무 발전하게 되면서 기존의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보안 시스템이 완전 무용지물 됐다는 겁니다. 다음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벌레 GPT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AI를 활용해가지고 악성 AI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만들어낸 바이러스다 보니까 기존의 보안 솔루션을 뭐한다?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 사이버 보안은 뭐다? 최대 위협이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 사이버 보안이 진짜로 기존에 이 위협받던 것보다 해킹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올 한 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까지 나와요? AI를 악용하다 보니까 올해 핵심은 이제 보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이번 연도 증시 초에 막 뉴스라든지 증권가에서 얘기하잖아요. 올해 증시는 뭐 전기차가 견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보면은 연말에 전기차 진짜 크게가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월 달부터 슬슬 보안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올해 연말에 봤을 때 진짜 야 보안주를 안 산 나를 진짜 너무 후회하고 있을 정도로 혼내주고 싶을 정도로 이 보안이 큰 화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보면은 벌써 AI가 악용된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면은 어떤 사례가 나와주고 있느냐? 자, 보면은 뭐라고 해요? AI의 위협, 현실이 된 미 대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뭐 한다? 딥페이크를 AI 기술을 통해서 음성을 만들어서 유포했다라는 겁니다. 경선에 투표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벌써 악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금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포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악성을 막아야 돼요. 해킹 시도가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월가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 하겠다. 자, 다음 뉴스 볼게요. 월가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해킹 시도가 너무 급증하고 있고 AI를 통한 악용 사례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매년 뭐 해야 된다? 적어도 보안에 대해서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보안에 대해서 연 20조 원은 투자해야 된다라고 할 만큼 시장 규모가 절대 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봐야겠어요? 보안 관련되는 모멘텀 분명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라고 해요? AI와 보안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AI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보안은 더 뭐한다? 더 급격하게 성장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지금 AI 기술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AI 테마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가 나올 때예요? AI 보안 기술이 나올 때입니다. 인공지능이 보안하는 그런 기술이 나오게 되면서 AI 보안 관련되는 모멘텀이 움직여줄 때라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시에는 이미 나오고 있어요. 보안주 상승 랠리라는 모멘텀의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온라인 방송을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미 오늘 나온 시큐어로도 수익을 봤었고요. 이 보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을 가지고서 굉장히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을 만큼 지금 이미 뭐 하고 있다? 테마는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 관련되어 있는 종목 사실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너무나 많은데 대다수가 이미 올랐어요. 자, 볼게요. 자,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보안 아마 대장주로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 급등 AI 모델, 그래서 문서 보안 위협 등 이슈가 나오죠. 근데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뭐다? 자, 분명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뭐 했다? 이것도 제가 사실상 추천을 드렸어요. 보시면 알겠죠? 온라인 방송에서 추천드렸고 1,000원대 추천드렸습니다.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트 볼게요. 지금 몇 배 갔어요? 7배 상승했습니다. 7배.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 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이 이제 보안 관련주로 딥노이드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보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 딥노이드조차도 AI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언제 소개시켜드렸느냐? 자, 다음 차트를 볼게요. 자,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6,000원대 소개시켜드린 거예요. 6,000원대. 완전 바닥이죠. 자, 딥노이드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딥노이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전 바닥에서 추천드리고 지금 6배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차트를 볼게요. 이 마이더스 AI라는 종목이 있어요. 마이더스 AI. 근데 이 마이더스 AI 같은 경우도 지금 사명이 세토피아로 변경이 됐고요. 데이터 유출 차단 관련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입니다. 이 마이더스 AI가 어떻게 되었다? 지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차트 볼게요. 분명히 제가 1,000원대, 세토피아 1,000원대 사야 됩니다. 가격 소개시켜드렸죠? 자, 세토피아가 어떻게 됐다? 5배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드리려니까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돼요. 과연 보안 관련된 종목 남은 게 무엇이 있을까? 어떤 걸 사야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봤더니 지금 우리가 뭐를 좀 보면 되느냐? 자, 지금 갤럭시 S24가 사전 예약 신기록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매출을 견인할 수준입니다, 지금. 애플 뛰어넘는다, 아이폰 뛰어넘는다, 이게 나올 만큼 이 사전 예약 신기록이다 보니까 갤럭시 S24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분명히 이 시장에 나올 거라는 겁니다. 나올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갤럭시 S24를 보시면은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 볼게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보안까지 탄탄. 그러니까 지금 갤럭시 S24에도 녹스라는 이 솔루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보안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우리가 지금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럼 아직 안 오르지 않은 이제 오를 만한 보안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는 무엇일까를 분석해봤을 때 바로 이 삼성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한번 이렇게 3개 정도로 오늘의 히든 종목 키워드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삼성의 보안 솔루션을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AI 보안 관련되어 있는 이 이슈, 갤럭시 S24와 함께 보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시장에서 AI 모멘텀으로서 올라갈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보안을 제외하고서도 AI, 바이오, 양자와 관련되어 있는 추가 모멘텀이 있습니다. 양자통신, 양자암호 이런 기술.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탄력은 충분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건 이거죠.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따끈따끈해요. 이 종목을 끌어올리겠다 마음 먹으면은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감히 꿈을 꿀 수가 없어요. 10배고 20배고 30배고 그냥 그 올리는 사람이 올리겠다고 하면은 그대로 우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도 보면은 굉장히 바닥에 있죠. 아까 이제 제주 반도체랑 비슷하다 보면 돼요. 하방 추세 이제 돌파하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보면은 뭐 하고 있느냐? 자, 다음 볼게요. 이 지분이 외국인 지분이에요. 이게 아까 이렇게 하락 나오고 이렇게 박스권이 나왔잖아요. 그 하락 이후에 뭐 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게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어요. AB원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모멘텀과 매수 가격, 목표가, 손절가 다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지금 AB원을 지난주에 소개를 여기서 시켜드리고 지금 20% 정도 수익. 여러분들이 온라인 방송 참여 한 번만 하셔가지고 내가 1,000만 원 넣었는데 20% 수익이면요 200만 원입니다. 이건 너무 좋지 않나요? 일주일 만에 20%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쭉 가면 또 한 2~3배 가겠죠. 그래서 오늘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뭐 장기 투자만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실제로 제가 이번 주에 저의 온라인 방송을 듣는 분들과 함께 단타를 진행했던 내역이에요. 이게 생코 제가 하나 빠졌는데 오늘 막판에 매도돼서 상보가 있어요. 상보 지금 시간에 상도가 있죠. 아마 월요일에 점상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상보도 여기 수익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단타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 뭐 한다? 자, 이거 다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저처럼 단타할 수 있도록 단타 영상 강의 파일까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끝나고 오늘의 히든 종목의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이 단타 영상 파일 받고 싶은 분들 뭐 하시라? 오늘 온라인 방송 참여만 하시면 100% 모두 다 무료로 증정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넷째 주 금요일 바닥주 1타 강사 강태공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맨 위에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가 바로 뜨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상한가 스쿨 홈페이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방송보기 빨간색 버튼이 보이는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오셔서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배너도 보이실 텐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장 대응할 수 있는 노란톡으로 연결이 되니까 눌러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음 주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말씀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저희가 이제 다음 주면은 한 달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럴수록 좀 전략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저희가 어떤 자세로 임하면 좋을까요? 저는 늘 시청자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하락을 즐기시면 돼요. 어차피 올라갈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를 시켜드리고 매매 전략까지 다 잡아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한다? 이 즐기면서 매수만 하셔라. 지난주에도 뭐 했습니까?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저와 들어와서 1시간 정도 담소 그냥 나누는 것만으로도 AB원이 20% 정도 갔어요. 뭐 지금 뭐 2배, 3배 간다면서요 하는 분들은 어떻게 일주일 만에 종목 2배를 올려보내요? 그게 있으면, 그걸 알고 있으면은 기간까지 장담하면 제가 사지 여러분들이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정확히 몰라도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적어도 2배 이상 올라갈 만한 종목들만 소개를 시켜드리니까 이 하락을 즐기면서 오늘도 뭐 하시면 된다? TV 방송이 끝나고 상한가 스쿨을 검색하셔가지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모든 방법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